안녕하세요, 세피티입니다. 오늘은요, 우리가 집을 사고 나서 내가 정말 이 집을 잘 샀나?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걱정을 조금 더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내가 조금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먼저 왜 불안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 집을 사기 전에는 내가 뭔가 집을 사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막상 집을 사고 나면 불안함이 엄습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잘 산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. 근데 이게 보통 집을 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가냐면요. 계속적으로 네이버 부동산 앱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얼마의 거래가 됐지, 얼마의 거래 가격 나오지, 그거 확인해요.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비싸게 집을 샀다. 불안하죠. 내가 조금만 기다렸으면 저렇게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본인을 막 책망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제 지인분이 옆 동네에 집을 샀는데 거기는 벌써 5천만 원이 올랐대요. 근데 내 집은 아직 가격이 안 오르고 있어요. 그럼 또 불안할 수 있죠. 내가 집을 잘못 산 게 아니야. 잠도 안 오고 힘들 수 있습니다. 저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.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요.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주변 아파트들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, 그 위상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호갱노노 사이트에 가면요. 왼쪽에 메뉴가 있어요. 분위지도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거 딱 누르잖아요. 그러면 이 색깔별로 비싼 아파트, 덜 비싼 아파트가 표시가 돼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지금 3번동을 딱 해봤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요. 제일 비싼 아파트는 파란색이에요. 그 다음이 주황색, 노란색, 회색, 요 순서대로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파란색은 아닐지언정 한 주황색 정도가 된다.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. 내가 3번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이 정도 아파트는 내가 괜찮은 거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주황색은 아닌데 그래도 회색보다 노란색이 낫잖아요. 그럼 좀 괜찮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확인하는 방법.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는 거죠. 결국에는 우리가 시세 그래프 보면서 최근에 얘가 얼마에 거래가 됐지, 얼마의 호가가 나오지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이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거래량을 봐요. 그러니까 결국 단지별로 거래량을 체크하는데 최근에 거래가 막 바바바박 찍혀 있어요. 그러면 사람들이 그만큼 여기를 많이 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인데 이만큼 거래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샀고 실거래 가격이 올라간다. 잘 산 거예요. 그래서 굳이 그런 집을 빨리 팔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두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제가 요거 3번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거든요. 한 아파트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찍히면서 거의 고점 이상으로 올라갔죠. 근데 한 아파트는 거래가 많이 찍히긴 했지만 아직 고점에 못 미치고 있죠. 그럼 상대적으로 아까 그 앞에 봤던 그 A 아파트로 사람들이 더 많이 쏠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좀 더 좋은 아파트와 비교해보는 거. 대장 아파트와 내 아파트를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요, 비교의 학문이에요.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. 상대적이에요.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를 비교를 하면서 그 아파트와 예전에 분위기 좋을 때, 그리고 지금 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느냐, 줄었느냐, 그거를 판단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꼭 그 아파트 그 주변에 꼭 대장과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. 조금 더 내 아파트보다 좋은 아파트, 비싼 아파트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. 여기 수원의 영통구의 망포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여기서는 힐스테이트 영통이라는 아파트가 가장 대장이라 할 수 있어요. 이 아파트와 딱 붙어있는 영통 알파크 캐슬 1단지 이 두 아파트를 비교해봤어요. 이 그래프는 어디서 보시냐면 아실에 여러 아파트 비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거기서 여기 아파트를 넣어가지고 두 아파트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때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하락하기 전에 고점 그때의 두 아파트의 격차, 그리고 최근의 두 아파트의 격차를 비교를 해봅니다. 이렇게 해보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두 아파트의 격차가 고점일 때랑 최근이 비슷해요. 제가 이 비율을 계산해봤거든요. 비율을 계산해봤더니
고점일 때도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는 힐스테이트 영통의 91% 수준, 최근에도 91% 수준. 그럼 이 두 아파트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럼 같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괜찮은 거죠. 잘 가고 있다는 얘기죠. 근데 그 아파트 말고 힐스테이트 영통이랑 영통 아이파크 캐슬 2단지를 비교해봤더니 조금 차이가 났어요. 어떤 차이냐면 딱 비교를 해보면 고점일 때는 여기 2단지랑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가 차이가요. 격차가 86% 정도 났어요. 근데 지금은요, 더 벌어졌어요. 요 2단지가 힐스테이트 영통 대비 73% 수준이에요. 근데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, 그럼 저평가니까 2단지에 사야 되는 게 아니냐,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덜 올랐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애를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내 여력이 된다면. 그쵸.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치고 나가는 애를 사면 내가 집을 사고 나서도 더 빨리 오를 수 있죠. 근데 아직 그렇지 않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요. 제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끼리 비교했지만 조금 더 넓혀가지고 각 구의 대장 아니면 그 지역의 대장끼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구의 분위기, 그 지역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죠. 그래서 같은 수원이라 하더라도 영통구의 대장, 권성구의 대장 이렇게 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어요. 그렇게 보면요. 영통구의 대장은 아까 제가 비교했던 힐스테이트 영통, 권성구의 대장은 여기 호매실 쪽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 이 아파트를 가져왔어요. 그래서 두 개 다 비교해보면요. 딱 그때 고점일 때는요. 여기 호매실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 힐스테이트 영통 대비했을 때 77% 수준. 지금은 66% 수준. 그럼 확실히 영통에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. 그러면 권성구에 있는 아파트도 더 오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영통구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.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그 위상을 보는 방법, 그리고 대장 아파트랑 비교해서 현재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내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이 조금 더 눌러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을 잘 샀는지 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의 마인드라 생각합니다. 그 마인드라는 것이 누구나 불안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앞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집을 사기 전에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. 이미 나는 그걸 사버렸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. 대비를 하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. 혹시나 만약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검증을 해봤더니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고 물릴 수는 없어요. 그쵸?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집값이요. 물가가 올라가면 집값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. 같이 올라갑니다. 그리고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공급이 부족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런 요인들을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샀던 가격보다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.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. 뭔가 아쉬울 수 있겠죠.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아쉬웠는지를 잘 진단해야 돼요. 다른 곳들과 좀 비교를 해보고 뭐 입지가 어떤 부분이 더 차이가 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.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갈아타기예요. 우리가 평생 그 집에 살진 않아요.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고 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 내가 미리미리 이렇게 경험도 해봤고 한 사이클을 돌려봤고 여기가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갈아타기를 할 때는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어떤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마인드를 잘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